어,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본 게 환구단이 아니고 환구단 옆에 황궁우가 있어요. 좌측에 황궁우가 있고 지금은 거기가 이제 옆이 우측이 환구단이 있었는데 어 거기가 이제 일제시대 때 웨스턴 조선 호텔로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제가 조선 호텔이 어디냐면 소공동에 있거든요. 소공동이 어디냐면은 명동에 있는 데예요. 중구. 예. 그래서 명동에서 조금 이렇게 걸어오다 보면은, 걸어 다니다 보면은 조선 호텔 지나가는데, 조선 호텔 옆에 보면 이상한 무슨 정자가 되게 큰 정자가 있는 거지. 근데 그게 황궁우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아가씨 때 친구들하고 이렇게 그 주변을 막 걸어 다녔어요. 그 당시 막 소공동에 막 사보이 호텔도 있고 조선 호텔도 있고 막 이래요. 예. 그리고 막 원효로 효창공원 이런 데 뭐 태평로 이런 데 있잖아요. 예. 그런 데를 막 이렇게 버스도 타고 다니고 뭐 명동 가서 뭐 쇼핑하고 나서 막 이렇게 걸어도 다니고 막 이랬단 말이야. 괜히 의미 없이 정, 정처 없이 걷고 그러다가 이제 다리 아프면 어디 카페 들어가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본 것 같아가 이상하다 이거 본 것 같다 해서 봤더니 진짜 맞아요. 조선 호텔 자리. 조선 호텔은 많이 걸어 다녔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내가 본 그 큰 어떤 정자 같은 데가 황궁우라는 거. 근데 환구단은 없어졌다고 하네요. 거기 그 자리가 이제 호텔이 된 거예요. 조선 호텔. 예, 거기서 그 고종이 환구단에서 그 즉위식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 대한제국이 국호였고 연호로는 광무, 그래서 광무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대한제국이 되면서 또 개혁이 일어나는 게 광무개혁이에요. 그러니까 1897년. 그때 학교 좀 지어라. 그래서 이제 중학교 관제공포에서 한성중학교가 설립이 되고 실업학교도 생기고 그다음에 원수부가 설치되면서 황제가 군대를 통솔하게 되고요. 양전 사업도 실시하고 이때 지계가 발급이 되면서 토지 소유권 제도가 이제 근대적으로 생기는 거죠. 토지 지금으로 얘기하면 저거지 뭐 부동산 그거 지계 발급이 뭐예요? 지계라는 게 이게 근대적 토지 소유권 제도가 마련된 게 바로 지계예요. 땅 짓자. 그걸 뭐라 그러나 부동산 그걸 뭐라 그러니 지금 등기부등본 생겼다 이 소리야 지게. 예. 그다음에 전화 우편 뭐 전차 철도 이런 거 부설됐다 광무개혁. 그러니까 확실히 황제가 움직이니까 좀 이렇게 좀 근대화가 된 거지. 어 이때가 이제 1897년도예요. 근데 1900년대로 넘으면서 이제 난리가 났죠. 예. 1904년에서 1905년 사이 이때 러일 전쟁이 일어나요. 드디어 얘네가 이제 붙어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일본이 러시아군을 기습으로 공격을 해요. 그래서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이길 거라는 거 그 예상을 뒤엎고 일본이 이기잖아요. 1904년 2월에 한일 의정서를 발표를 하면서 러일 전쟁 발발 직후 일본이 서울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강제로 체결합니다. 한국 내 군사 요충지를 일본이 마음대로 사용하겠다. 한국을 전장으로 해가지고 러시아랑 붙고 막 함대로 싸우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주 대놓고 그냥 그렇게 하겠다. 제1차 한일협약 1904년 8월에 제1차 한일협약 일본이 한국에 재정 외교 고문으로 메가타와 스티븐스를 파견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러일 전쟁을 이제 종식시키기 위해서 얘네들이 이제 미략을 이제 조약을 맺는데 가스라 테프트 비밀 협약을 맺어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은 미국은 필리핀을 지배해라. 일본은 대한제국, 한국을 지배하겠다. 그러면서 상호 서로 인정하는 거래. 가스라 테프트 비밀 협약. 제2차 영일동맹이 1905년 8월. 영국은 인도를 지배해라. 일본은 한국을 지배하겠다. 포츠머스 조약. 미국의 중재로 러시아와 일본이 체결했는데 러시아가 한국에 대한 일본의 독점권을 인정하는 거. 러시아가 물러가고 일본한테 그래. 대한제국 니네가 해. 니네 거 해. 이랬다는 거예요. 가스라 테프트에서는 어떻게 누구랑 미국은 필리핀을 지배하고 일본은 한국을 지배하고 제2차 영일동맹에는 영국은 인도를 지배하고 일본은 한국을 지배한다. 포츠머스 조약에는 러시아가 한국은 네 거 가져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다 넘어간 거죠. 1905년 11월 1905년 뭐가 있었어요? 을사늑약이 있었잖아요. 을사늑약. 일본이 궁성을 포위하고 조약 체결을 강요해서 을사오적들 있죠. 이완용 등 을사오적을 앞세워서 도장 찍게 한 거죠. 일방적으로 공포하고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하면서 통감부를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외교권이 없다는 거는 자주적으로 뭘 못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통감이 들어올 수 있는 통감부를 설치한다. 그러고 1907년 7월에 정미 7조약, 한일 신협약이 이제 체결이 되는데 배경은 그 을사늑약이 이제 되고 나니까 너무 부당하잖아요. 그것을 고종이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해요. 누구냐면은 이준, 이상설, 이휘종. 그런데 일제의 방해로 그 만국평화회의 그 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일제의 방해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준 열사가 아마 자결을 하고, 그죠? 고종은 퇴위가 돼요. 일본의 일제에 의해서 퇴위가 돼. 이거 헤이그 특사 사건으로 인해서. 에휴, 너무 늦은 거지. 너무 늦었어요. 그죠? 그 한일 신협약에 의해서 고종이 퇴위가 되고 통감이 들어와서 내정 간섭을 하게 됩니다. 정부 각부에는 일본인 차관을 임명해서 행정권을 장악하고요. 군대를 해산시켜요. 그래야지 뭐 힘이 없어지잖아. 군대를 해산시켜요. 강제로 해산시킵니다. 사법권도 박탈하고 경찰권도 박탈하고 친일단체 일진회의 합방청원 등 여론을 조작한다. 신문지법, 보안법, 학회령, 출판법을 제정해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탄압하고 한국병합조약을 2010년 8월에 드디어 국권을 침탈한다. 총리 대신 이완용과 통감이었던 데라우치 사이에서 체결을 해서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데에 결정적인 조약을 맺게 되었다.
근데 그 한국병합조약이요. 2010년 8월에 있었던 우리 때는 한일합방이라고 배웠거든요. 한일합방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병합조약 문서에는 순종의 친필 서명이 빠져 있고 고종은 그 한일 신협약을 통해서 정미칠조약을 통해서 헤이그 특사 사건으로 강제 퇴위됐잖아요. 그 뒤가 순종인데 마지막 왕이 순종이잖아요. 순종의 친필 서명이 빠져 있고요. 행정결제에 사용되는 어세가 찍혀 있었다. 한마디로 맘대로 막 찍었다는 얘기죠. 친필 사인이 없고. 이는 을사늑약과 마찬가지로 국제법상 불법이다. 예. 친필 서명이 꼭 있어야 되는데 그냥 어세는 뭐예요? 그 임금 도장 막 찍었다는 얘기죠. 맘대로. 에휴. 간도와 독도 문제가 있잖아요. 간도는 중국하고의 문제고 독도는 일본과의 문제인데 간도는 거기서 보면은 백두산 정계비가 있어서 거기에 그 1712년에 조선과 청이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경계로 삼는다는 내용의 그 백두산 정계비를 건립하면서 경계를 지었는데 토문강의 위치에 대해서 양국 사이에 논란이 발생한 거예요. 청나라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토문강은 두만강이다. 예. 조선은 토문강이 숭화강의 지류이므로 간도는 바로 우리 조선의 영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19세기 말에 청과 영유권 분쟁이 그 간도 때문에 일어납니다. 대한제국에서는 간도관리사를 이범윤이라는 간도관리사를 파견했었고요. 간도를 함경도 행정구역으로 편입했었습니다. 근데 1909년 간도협약이 체결되면서 을사늑약 후 일제가 청과 간도협약을 체결한 거예요. 조선을 빼고. 일제가 남만주 철도 부설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하면서 넘긴 거예요. 독도는 어떻게 됐냐? 조선은 개항 이후에 일본 어민들이 불법 침입이 증가하니까 조선 정부는 일본에 항의하면서 울릉도에 관리를 파견하고 육지 주민을 이주시켰어요. 일본의 태정관 지령,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음이 명시되어 있대요. 1877년도 일본 어떤 태정관이라는 지령에 의해서. 그리고 대한제국이 칙령을 내린 게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하고 독도를 관할하게 했다. 근데 1905년 일제가 러일 전쟁 끝나고 나서 불법으로 자국 영토로 편입시켰고,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더불어서 한국의 영토로 회복이 됐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지배를 하는 거고 우리나라 영토고요. 근데 간도는 청나라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도 갖고 와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국권 수호 운동을 볼게요. 그러니까 동학농민 운동이 끝난 게 아니고 다 의병 나머지 사람들이 의병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항일의병 전쟁을 보면은 을미의병이 있었어요. 1895년 을미사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시해 사건과 단발령에 반발해서 의병들이 일어났는데 을미의병의 그 특징은 보수적인 양반 유생층이 주도를 했다는 거예요. 농민들이 주도했다기보다는. 그러면서 여기에 유인석과 이소홍이라는 양반 유생층이 주도했고 왜 단발령 때문에. 예. 그런데 또한 물론 명성황후 시해 사건도 있죠. 어디 국모를 그렇죠. 여기에 동학농민군 자녀 세력들이 가담을 같이 해가지고 일어난 거죠.
아관 파천 후 단발령을 철회해가지고 해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종의 의병 해산 권고 조칙으로 해산하게 되고요. 일부가 무장결산해서 활빈당을 조직해서 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05년 또 의병이 생겨요. 뭐 때문에 생겼을까요? 을사늑약 때문에 1905년. 지금 뭐예요? 외교권도 박탈하고 이제 완전히 나라가 넘어가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양반 유생이었던 최익현과 민종식 등이 일어났고요. 평민 출신 의병장 신돌석이 활약했다. 최익현이 대단한 그런 유생이고 양반이었는데 최익현이 제자들과 함께 전북 태인에서 봉기하여 정읍과 순창 일대를 장악하였다. 그러나 관군이 출동하자 동포끼리 싸울 수 없다 하여 항전을 포기하고 체포되었다. 그 후 일본군에게 넘겨졌고 이거를 최익현은 같은 사람 우리 동포끼리 관군도 조선인이고 나도 조선인인데 우리끼리 싸울 수 없다고 해서 이 사람은 포기를 했는데 관군은 이 사람을 누구한테 넘겼다고요? 일본군한테 넘겼다고. 그러니 그런데도 백성들은 고종 인산인 날 봉기하고 그죠? 돌아가셨을 때 그죠? 그 다음에 순종 돌아가셨을 때 봉기하고 진짜 일본군에게 넘겨져서 쓰시마 섬에 유배되어 순국하였다. 최익현 너무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의리가 없냐. 그 다음에 정미의병이 일어나요. 정미의병 언제예요? 정민년이 1907년이에요. 고종이 강제 퇴위된 거. 그 다음에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거에 반발해서 일어난다. 그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으로 가담했고요.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습니다. 13도 창의군을 조직하여 양주에 집결했고요. 13도 창의군. 각국 영사관의 교전을 통보했고 의병을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정식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했고 서울 군교까지 접근하였으나 실패하면서 각지에서 의병 항쟁을 지속하면서 호남의병까지 가게 됐다. 일제가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국내 의병 활동이 위축됐고 국외로 이동하여 항전을 지속했다. 대토벌 작전을 하면서 일제가 그 의병들을 많이 죽인 거죠. 13도 창의군은 정미의병이었습니다. 이 외에 항일 의거 활동을 보면은 외국에서는 장인왕과 전명훈이요. 왜 통감으로 왔던 그 스티븐슨 있잖아. 스티븐스를 미국에서 본 거지. 그래서 스티븐스를 1908년 저격했고요.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1909년도에 처단했다.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이재명이 의거를 하는데 이완용 처단을 시도를 했는데 죽이지는 못했다. 1909년. 그 다음에 나철과 오기호가 오적 암살단, 을사늑약에 도장 찍게 했던 그 오적 암살단을 조직해서 했는데 실패했다. 애국계몽운동 볼게요. 항일의거는 뭐냐면 실제로 죽이는 거고 애국계몽운동은 국민들을 이렇게 교육시키고 계몽시켜가지고 독립을 이루고자 했던 거죠. 교육, 언론, 산업진흥 등 실력 양성을 통한 국권수호 운동이었다. 이제 서서히 눈을 뜬 거죠. 1904년 보안회가 있었는데 러일전쟁 중 일제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반대했다. 철회를 성공했습니다. 보안회는 황무지 개강권 반대. 그 다음에 1905년 헌정연구회 의회 설립을 통한 입헌정치 체제 수립을 추구했다. 그야말로
공화정 하자는 거죠. 헌정연구회. 그다음에 대한자강회는 1906년 헌정연구회를 계승해서 국권 회복을 목표로 교육진흥과 산업 육성 노력을 했는데 전국의 지회를 설치했다. 대한자강회. 고종 강제퇴위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근데 강제퇴위 됐죠? 신민회가 중요해요. 신민회가 굉장히 크고 잘했던 단체이기 때문에 1907년에 신민회가 드디어 생기는데 주도인물이 안창호, 도산 안창호 선생님 나오잖아요. 안창호, 그 다음에 대한매일 신보했던 누구예요? 양기탁, 그 다음에 역사학자 신채호 등이, 그러니까 진짜 브레인들이 모인 거야. 브레인들. 영어도 잘하고 막 이런 외국어도 잘한 지식인들, 엘리트들이 모인 게 바로 신민회예요. 특징은 뭐냐면 비밀결사. 그렇죠. 일제에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비밀결사. 공화정 체제의 근대국가를 추구했다. 왕 갖고 안 된다. 아무리 고종이 어떻게 헤이그 특사 보내고 뭐 이미 늦었다. 이게 본 거죠. 우리 손으로 뽑아야 된다. 뭔가 의회 민주주의 해야 된다. 맞아요. 고종 순종 갖고 안 돼.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그 활동을 어떻게 했냐? 오산학교를 설립하고, 그 다음에 대성학교도 설립하고, 태극서관을 설립했고, 태극서관이 뭐냐면 이렇게 출판사 같은 그런 거. 그 다음에 자기 회사를 운영하고, 남만주 삼원보에 국외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했다. 그 남만주 삼원보 국외 독립운동기지 건설에 이회영, 이상용 등이 전 재산을 털어 토지를 사들여 한인촌을 건설하였다. 남만주 삼원보에. 근데 백오인 사건으로 1911년 일제가 막 이렇게 날조한 백오인 사건으로 해산되었다. 백오인 사건이 뭔지 말씀드려 볼게요. 안중근의 사촌 안명근이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하다가 발각되자 일제는 이를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으로 날조하고 수백 명의 애국지사를 검거하였다. 그중 105인이 구속되었는데 신민회 회원들이 다수 체포되었다. 105인 사건으로 해산되었다는 거. 그 다음에 언론 활동도 있었는데 황성신문은 일사늑약의 부당함을 규탄했다.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대곡. 예, 유명하죠. 황성신문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대곡을 게재했다. 그 다음에 대한매일신보 양기탁과 사장이 누구였냐면 영국인이었어요. 베델. 예, 영국인 베델과 신민회의 그 주도 인물이었던 양기탁이 운영했는데요. 항일 언론 활동을 했다는 거. 정미의병의 모습이 이거예요. 정민현이 이제 1907년이었잖아요. 정미의병의 모습, 이거 되게 교과서에 많이 나온 건데, 이 사진만 보고, 이때를 배경으로 드라마가 하나 몇 년 전에 만들어진 게 바로 미스터 선샤인이에요. 그, 김은숙 작가 거일 거야, 아마. 김은숙 작가가 이 사진을 보고 너무, 어떤 아이디어가 샘솟아서 그때를 배경으로 항일 의병 운동을 했던 그런 내용이잖아요. 드라마 보면은 김태리랑 이병헌 나왔던 거. 저 이 드라마 봤어요. 되게 재밌게 봤어요. 이게 실제 의병의 모습이에요. 정미의병의 모습. 1907년 정미의병의 모습이에요. 영국 언론사 특파원 맥켄지가 촬영한 정미의병의 모습이다. 해산된 군인들이 정미의병에 합류하였다. 그러니까 누구는 군복을 입고 누구는 농민 그냥 한복채로 입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자꾸 또 눈물 나면 안 되는데.
나라 지키겠다고 이렇게. 그 드라마에서도 마지막 그 드라마 보면 다 죽는데 그 진짜 이때 이 의병들처럼 의병들 얘기니까 그냥 남들이 봤을 땐 오합지졸 같지. 근데 그게 아니지. 총 하나씩 다 들고 일제랑 싸우겠다고. 그렇게 지킨 나라예요. 이 나라가. 그 드라마 생각이 나니까 또 눈물이 나는 거. 다 죽어. 거기서 보면 드라마 얘기를 좀 하다 보면 해보면 그 이병헌이 역할이 유진초인데 이병헌이 되게 이제 그 당시에는 신분제 있었을 때 이병헌 어렸을 때 그 되게 이제 탐관오리 양반에 엄마가 예쁜 거지. 근데 엄마가 이제 종이야, 여종. 겁탈하려고 막 이렇게 막 딴 사람한테 딴 사람 이상한 나쁜 놈이 또 이제 관리가 놀러 왔다가 이제 찍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려고 막 이러다가 하여튼 그런 걸 막 겪어.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된 거예요. 이 꼬마가 엄마 아빠는 다 죽고 건너가게 돼가지고 거기서 미군이 돼요. 그래서 다시 조선으로 발령이 나서 온 거지. 그러니까 얘가 느낌이 어떻겠어. 이놈의 나라는 망해가고 있고, 꼴도 아니고. 근데 자기는 신분제 그런 걸 다 겪었던 사람이잖아. 자기가 양반이 아니라서 천민으로서 그런 걸 막 겪었으니까 이 나라는 망해야 되는데 그 양반층이건 그거를 할 것 없이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막 의병으로 나서는 거를 보면서 얘가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야. 자기는 조선이란 나라가 망해야 된다라고 생각. 근데 너무너무 잘 쓴 거예요. 사실 그 작가가 진짜 역사 공부 되게 제대로 하고 많이 한 거지. 사료에 의해서 고증을 너무 잘했더라고요. 근데 실제 그 이병헌의 그 유진초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병헌이 독립운동하다 죽는데 그 모델이 됐던 독립지사가 있어요. 실제로. 뉴욕에서 죽어.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또 그 작가가 쓴 거예요. 그 유진초이라는 인물을 이게 허구의 인물이지만 실제 있었던 그 사람이 모델이 있어요. 근데 그 모델이 그 뉴욕에 그러니까 좀 일찍 죽어. 결혼도 못하고. 옛날에 결혼할 새가 어딨어. 독립운동하느라 바쁘지. 그래가지고 죽어. 근데 너 일찍 죽어. 한 30대에 죽어. 요절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한 분이 그 최근까지 그 사람을 계속 이렇게 때 되면 챙기고 막 이랬나 봐요. 기도도 하고 이렇게 참배하고 막 이랬던 거야. 그러다가 발굴이 돼가지고 독립지사로 독립운동가로 발굴이 돼가지고 대전 현충원 있죠? 국립묘지로 이제 이장을 했어요. 이장을 했는데 그 뉴욕에 계신 그 목사님, 항상 참배하고 챙기던 그 목사님이 서운하더래. 슬프고. 이분을 진짜 이게 고객을 보내드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서운했다고, 좋으면서도 서운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저는 그 다큐멘터리도 봤거든요. 그래서 나는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도 너무 재밌게 봤고 그 다큐멘터리도 미스터 선샤인의 그 모델이 되는 유진초이의 모델이 된 그 독립지사의 다큐멘터리도 제가 봤어요. 얼마나 뭉클하든지 계속 울면서 봤어. 뭉클하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우리 목사님이 대전현충원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내가 저기 묘소에 갈 때 그분 묘소도 좀 내가 가서 꽃이라도 좀 이렇게 해드리고 싶고 그렇더라고. 근데 또 잊어버려가지고 누군지 이름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다시 하려면 다시 또 검색해가지고 또 해야 하긴 할 수는 있는데 그때 생각이 나고 이거를 공부하다 보니 그러네요. 정미의병을 보다 보니까 이 사진을 보다 보니까 그 미스터 선샤인 마지막 장면이 이 사진을 밤이라서 지금 내가 이렇게 센치해진다. 이 사진을 똑같이 이렇게 찍은 거야. 근데 그 드라마상에서 다 죽어. 전쟁하고 싸우다 다 죽어. 일본군에 지고. 근데 이 사진처럼 찍고 마지막 장면 그렇게 지킨 나라예요. 지금까지 온 게 그렇게 지킨 나라야. 대한민국이. 우리 지면 안 돼. 중국에도 지면 안 되고 다른 나라에 뺏기면 안 돼. 그렇게 지킨 나라야. 자기 목숨 아깝다 생각 안 하고 지킨다. 이때 이렇게 의병이 되고 누구는 편안하게 살고 싶지 않았겠냐고. 처자식 두고 어딜 그렇게 가겠냐. 그때는 여자 남자 없어요. 양반 천민 없어. 다 의식 있는 사람들은 나라 지키겠다고 일어서고 그랬던. 우리도 지금 딱 요번에 6월 3일날 대통령 선거 하잖아요. 나는 못 갔어. 솔직히 나는 되게 생각만 하지 못 갔는데 죽을까봐 못 갔어. 왜 나는 딸 키워야 되니까 죽을까봐 못 갔어. 근데 12월 3일날 4일날이었나 그 계엄령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했을 때 난 귀를 의심했지. 무슨 옛날 진짜 무슨 박정희 대통령처럼 계엄을 선포를 하니까 너무 놀란 거죠.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물론 서울 시민들이 압도적으로 많았겠지만 의식 있는 사람들 달려가잖아요. 그거 맞겠다고 달려가잖아. 장갑차 막아 쓰잖아. 우리나라 그런 나라야. 진짜야. 그래서 전 세계가 놀랬대잖아요. 놀래긴 못 놀래. 그 정신이 몇몇 이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뭐 고려시대는 그거 없었어요? 왕은 도망간다? 강화도로 도망가고 막 남한산성으로 도망가고 막 이래도 있지. 삼별초는 어떻게 했어? 그 당시 세계 최강 군대예요, 몽골은. 세계 최강. 그냥 지금의 미국이 핵폭탄 들고 온 거나 마찬가지야. 몽골이 쳐들어왔다는 거는 지금의 미국이 쳐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조선이 고려라는 쬐까만 나라에 쳐들어온 거야. 징기스칸이. 쿠빌라이 칸, 징기스칸 얘네들이 쳐들어왔다는 거는 지금의 미국이에요. 그때 몽골은 미국이 쳐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야. 전쟁하자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왕은 도망가잖아. 근데 누구는 막아내요? 삼별초는 강화도 갔다가 진도 갔다가 제주도 갔다가 끝까지 항전하잖아. 목숨이 자기 목숨 걸고 그냥 가족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냥 가족의 가장이야. 항전하잖아요. 끝까지. 그런 나라야 우리가. 그렇게 지켜진 나라야.
대한민국이라고. 근데 이 대한민국을, 응? 생각해보세요. 공산화 시킬 수 있어? 안 되지. 안 되지. 절사항전해야죠. 이겨 먹어야지. 무슨 소리야?